서울 청년의 삶, 그 일상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수당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서울시 내 15개소 서울청년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청년 지원 매니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센터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청년 지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지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 청년들이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청년 상담 파트너와 매칭을 통해 전문적인 맞춤 상담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해 민간기업,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기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청년들은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사회, 서울광역청년센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5 서울 청년 이슈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된 서울광역청년센터 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청년정책 담당자, 연구자, 전문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실무자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청년정책 교류의 장을 꾸려왔습니다. 오늘 청년 이슈 포럼은 서울의 다양한 청년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협력 모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포럼에서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이행을 주제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중요성과 초기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그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청년센터가 함께 만드는 청년 정책의 협력 체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청년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패널 토론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서울 청년 이슈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오늘 포럼은 많은 분들이 서울광역청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이 제공되어 누구나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발표 및 토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입장할 때 안내드린 QR코드를 통해 접속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짧게 주요 내빈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관악구 이유영 청년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원구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동구 이진아 아동청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빈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께서도 참석해 주실 예정이었는데요.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점 다시 한번 너그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님의 여는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오늘 2025년 서울 청년 이슈 포럼에 함께 해주신 자치구 청년 정책 담당자 여러분, 연구자와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각지에 계신 전문가와 담당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헤쳐나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뜻깊게 자리를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이 왜 중요합니까? 청년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이고 도시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야말로 이 사회를 이끌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가장 중심 세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은 그동안 전달 체계와 청년 공간 고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와 풍성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더욱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집행 주체인 자치구와 함께할 때 정책은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협력의 토대를 놓고 청년 정책 전달 체계의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2025년 서울 청년 이슈 포럼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 기획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이 미래 세대고 중심 세대라는 메시지가 오늘 포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순서는 기조발제입니다. 오늘 기조발제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해온 청년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성과와 개선점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체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과 협력이 필요할지 저 역시 궁금해지는데요. 이 발제는 이어질 패널 토론은 물론이고 오늘 포럼 전체에 논의를 여는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의 이정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두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소개돼서 영광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년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무엇이 필요한가 진단과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 발표하는 내용이 여기 화려한 이 장소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좀 드라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것은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튼 그 부분을 비록 조금 드라이하더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 서울광역 청년센터에서 발주한 연구의 일환이고요.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청년 정책을 더욱더 가치를 크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24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가 두 번째 해이고 그리고 내년까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발표하는 우리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가 맡은 부분은 정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 청년 정책의 과거와 현재 살펴볼 예정이고요. 특히 어떠한 성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청년 정책이 정말 최고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부 목차 잠깐만 보시면요. 청년 문제와 청년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청년 문제를 풀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난제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 난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난제를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는 대상 정책이라고 청년 정책을 우리가 특징을 지으면서 그 청년 정책을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과 도전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청년 문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감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잘 발달시켜 온 추진 체계를 조금만 더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관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그러한 어떤 청년 정책 추진 체계 어떻게 가야 될지 진단에 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저기 2장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방향성에 맞춰서 1년의 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3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우리 이 그림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변금선 박사님께서 해주신 연구 결과를 25년도 정보만 저희가 살짝 얹어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형성기에서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서 오늘날 발전 성숙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집행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어느 광역, 시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 그리고 성취를 해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결과로 지금 2025년 현재 5대 영역 53개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대상도 과거 대비 현격히 늘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5년 현재 7,670억에 지금 이르고 있고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생활, 참여 권리에 이르는 5개 영역에서 53개의 사업이 다채롭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요즘에는 더욱더 우리 청년정책 관리에 있어서 더욱더 진일보한 그러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민간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심에 서울광역청년센터 그리고 또 여러 센터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바깥의 기관들과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그 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국조실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이 이러한 청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더욱더 진일보하게 되었다. 자, 왼편 보시면 청년 가구 64%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보시면 서울시 청년 통계 첫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데이터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이제는 이동을 하고 있음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청년센터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유의미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담아서 굉장히 체계적인 청년센터 평가제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진일보하면서 더 큰 가치를 내고 있고요. 그에 힘입어서 청년센터 공간 이용자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만족도도 또 현재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방금 이런 일련의 어떤 노력 그리고 진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서울시 청년정책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죠. 청년 수당 대상자를 통해서 본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아니하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청년수당 1차 참여자 사전조사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은 한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평균 4.97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년의 삶의 질 저하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 문제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우리 꼭 서울시는 아니더라도 전국적 그림을 한번 본다면 경제 생활을 비롯해서 주거, 복지, 정신건강 등 복합 문제가 아주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부채 현황, 그리고 특히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비중, 이러한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청년의 삶의 문제도 실업률, 고용률 등 일자리 지표 이런 것들이 전년 동분기 대비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마음 건강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청년 문제는 우리가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난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복잡한 지금 시간 관계상 복잡한 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운데 그림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해법을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 실타래에 막 얽혀 있는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 내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걸 풀 수 있는지 해결책도 불분명하고 해결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경계 진짜 불분명하죠. 그리고 특징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예측하기도 어려운, 특히 요즘에 AI로 인해서 더욱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은 청년 문제는 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가치가 막 발산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청년 그 집단 내에도 굉장히 이질적인 세부 집단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지역 간 여러 가지 또 상황도 달라서 정책적 대응이 참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wicked, 그러니까 사악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 정책을 정책 유형으로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전형적인 대상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 정책,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생애 단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나열을 해봤더니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생활, 참여, 권리,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련 기능과 분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데다가 대상 집단 내에서 여러 가지 소집단들이 이질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정책 거버넌스의 복잡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요. 정책이 분절화되기가 정말 용이한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우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청년 정책은 핵심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과제인지를 설정해서 이야기하기도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자리에서부터 해서 참여 권리까지 쭉 관통하듯이 그 유기적으로 청년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 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 단위에서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 다 이렇게 청년 정책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사실은 역할 분담을 잘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고 분절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분절화에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높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일어나기가 참 용이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분절화가 발생하는 경우 각기 다른 청년의 니즈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분절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정책 간 중첩이 일어나기가 참 좋고요. 중복도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정책이 없는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체감 성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한편으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청년 정책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반과 역량, 그러니까 자치구 중심으로 본다면 청년 정책의 기반과 역량에서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어떠한 분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치구 간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적인 격차 이런 것이 고착화가 되고 자치구 간 형평성 이러한 문제도 더욱 심화시킬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편차 예시 한번 쭉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난제로서의 정책 문제의 성격 그리고 대상 정책으로서의 정책 유형 이걸 고려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난제이고 그리고 정책 관리가 너무나 어려운 대상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책 성과를 거두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 체계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번은 서울시와 자치구를 한 번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 문제 그리고 정책 유형 그 성격에 얼마나 추진 체계가 부합되어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절화가 참 일어나기 쉽고 그리고 분절화가 일어났다면 여러 기능 간 그리고 계층 간 조정이 참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용이하도록 추진 체계가 설계 운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만약에 본다면 정말 그 자치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각기 너무 다릅니다. 25개 자치구가. 그런데 그러한 자치구 청년정책 추진 설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자치구의 환경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정도를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즉 지역 내 청년 문제의 양태와 수요 이런 것에 부합하는 추진 체계와 전략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치구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시와 그리고 자치구별 센터 이 전략과 전략 간의 수직적인 어떤 정합성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저희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저희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내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이제 하는 상황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조직 구조가 분절적으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은 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 해서 쭉 5개 큰 영역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기능 중심적으로 조직이 설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 중심적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에 걸쳐서 다수의 부서에서 청년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가 청년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위 말해서 분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그래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의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정의 기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아까 우리 보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청년기획관의 조정 권한이 좀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청년 정책 조정 프로세스도 우리 조금 미비가 되어 있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요
자치구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현상이 자치구 내에서도 우리가 발견이 되는데 팀 단위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조정 권한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 비슷하게 그러한 조정 프로세스로서의 성과 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에 일종의 구조적 단절의 가능성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광역청년센터 소속 청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가 꽤 있고요.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 수준이 상이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청년센터 그러니까 자치구와 청년센터 소속 광역청년센터 소속 청년센터 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구조적 단절의 어떤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환경과의 정합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환경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역량이 그에 비례해서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정책 환경의 복잡성에 비례해서 청년 정책 추진 역량, 구조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자치구별 전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정책 환경의 복잡성 대비 추진 체계의 전략의 적절성, 추진 체계와 전략의 적절성을 살펴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 대응이 문제와 전략 간의 정합성이 높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의 적절성 진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치구 청년 정책 전략과 서울시 기본 방향 간의 연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당수 자치구에서 전략 연계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들이 C구, D구, E구 이런데 여러분들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D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참 다양하게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으나 서울시 전략과는 형식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역시 청년정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내 주요 정책 문제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또 자치구하고 센터 간 유사한 형태의 전략 분절 확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환경적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한 조정 기제가 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수준에서도 확인을 했고, 또한 청년 정책 추진 체계 간의 정합성이 그리고 연계가 부족한 점들도 일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난제이면서 대상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분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저희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분절화를 막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레벨에서 여전히 그 점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도화를 위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거 다양한 결론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까 진단했던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 쪽으로 제가 제언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대단히 선별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역시 서울청년센터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품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청년의 삶 만족도하고 함께 저희가 평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정책 추진체계 품질, 이 낮음, 중간으로 분류된 그 구들과 비교했을 때 높음으로 분류된 구들의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점에 착안해서라도 우리가 청년 정책의 체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의 품질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각별한 노력의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 분절화를 극복하는 구조. 그리고 분절화를 극복하는 구조가 충분치 않을 경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점들이 이런 데 다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2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에 청년정책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는 병렬적 설계 방식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사실은 수직적 설계 방식과 병렬적 설계 방식을 지금 1대1 그 매치업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전략 수립 순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치구의 역할, 그리고 피드백, 실행 계획 내용까지 병렬적 내용은 수직적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청년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우리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센터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청년센터는 일선 현장에서의 청년정책 성과 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 분석해주는 그러한 현장에서의 아주 풍성한 데이터로서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틱데이터를 생성해서 자치구와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제공을 해서 청년정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자치구 청년센터 단위에서 제공되는 성과 정보를 취합, 가공,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전략적 청년정책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치구 청년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식을 구축 확산하면서 성과정보 수집 분석 등에 있어서 자치구 청년센터 역량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청년 기본 조례상의 우리 센터의 기능하고도 아주 유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 미래 방향 보면요,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청년 정책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난제로서의 청년 문제, 그리고 대상 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청년 정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좀 아시고 정책적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맨 마지막 줄인데요, 지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굉장히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청년 정책이요, 우린 청년 정책 이야기만 하지만 청년 정책은 결코 진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타 다른 정책들과 동시에 정책 공간 속에 있고, 그 정책들과 동일한 리소스, 동일한 지지, 서포트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청년 정책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더욱더 많은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지지를 보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년정책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면서 정책이 가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협력 과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오늘의 포럼의 결과를 종합해서 11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물은 신청해 주신 메일과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대를 전환해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발제에서 살펴본 이슈를 중심으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발전 방향을 보다 더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세 분의 패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평가와 거버넌스 분야에서 국내외 폭넓은 연구와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혜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시 청년 정책을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계신 서울광역청년센터 신소미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계신 서울청년센터 마포 안현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으로는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의 변금선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변금선 박사님은 청년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정책 전달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변금선입니다. 사실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 결과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뭔가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워낙에 그 청년의 그 현장에서 항상 청년 정책 고민하시고 청년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분들이 직접 연구하시는 이슈 포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도 논의가 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앞서서 청년 정책이 올해 서울시가 세 번째 청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청년 정책의 단순한 확대, 발전이 아니라 좀 질적인 성장과 혁신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맞게끔 교수님께서 좀 토론할 수 있는 거리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좌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말을 좀 줄이고요. 첫 번째 토론자이신 정혜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혜일입니다. 오늘 저도 이런 되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열심히 그 청년 정책을 위해 고민하시고 실천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정욱 교수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 전에 그 전달받은 발표자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매크로한 얘기를 아마 이종욱 교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재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실 텐데요. 그 부분하고 또 부가적으로 마이크로한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표를 띄워주시면 어떤 정책이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정책 성공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죠. 근데 정책 의도가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정책 의도가 좋더라도 여러 면에서 안타까운 또는 아쉬운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정책 성공이 어려울까?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로 가장 크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정책 이론 측면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정책 수단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시되는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늘 있습니다. 또 정책 이론 측면에서 정합성이 있더라 할지라도 인과관계에서 정책 집행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협력의 어려움들 또는 재원의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 이론이 성공하고 그리고 정책 집행이 성공할 때만 진정한 정책 성공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청년 정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측면에서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과연 정책 이론적 측면에서 정합성이 있고 적절하고 그리고 정책 집행 측면에서 충실한가를 좀 돌아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환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물론 항상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어떻게 새롭게 어저스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많이 와 닿았는데, 이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와 환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 정책만 하더라도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서 누가 주체로서, 가버넌스의 주체로서 그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환류하는데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자치구의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청년센터에 일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협력하여 갈 것인가의 가버넌스 노력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 두 가지고요.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참여한 적도 있고 이제 평가한 적도 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 거리에 있는 청년들은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는 고아원에 나와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는 집에서 운둔자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노력들을, 그런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솔직히는 패널 데이터나 이런 서베이 데이터로 그러니까 컬렉션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FGI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단과 그리고 이제 목표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복잡성과 그리고 정책 자체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에서 실제 이제 현장으로 내려갔을 때 오히려 더 배제될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거버넌스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여기에 많이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이 거버넌스의 당사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의 거버넌스이기도 하고요. 정책 결정의 거버넌스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 모니터링과 정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큰 눈을 뜨고 청년 당사자분들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각각의 주체들을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될지가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오신 안현종 센터장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웃음을 이어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한 12년, 3년째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집행부, 행정부, 연구자분들 또 청년 당사자분들과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오늘 저희가 서울시랑 또 자치구 청년센터로 이어지는 청년정책 전달 추진 체계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 전달이라는 부분들, 청년 정책이라는 부분들 조금 달리 표현해서 청년 지원 자원이라고도 사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 지원 자원 추진 체계 혹은 전달 체계라는 말로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서울청년센터는 다른 여타의 청년 지원 기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정책 전달과 정책에 대한 연계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좀 그 차별성, 특성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은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청년의 인구도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포구만 놓고 보더라도 19세, 39세 청년의 수가 12만 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센터의 기본 종사자 수는 6명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숫자적으로 따지면 거의 2만 명 대 1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저희가 1년에 사실 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든 하는 숫자를 보면 한 4천에서 5천 뭐 많이 잡았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인원도 적지는 않지만 군의 전체 숫자의 산술적으로 보면 한 4% 정도의 남짓밖에 안 되는 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물론 그 숫자도 많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은 이런 센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숫자도 꽤 많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자원들을 어쩌면 조금 더 특정적인 대상에게 좀 더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또 자치구에서도 소위 말하는 취약 청년, 뭐 고립운동, 자립준비, 가족돌봄, 그다음에 뭐 장기 무업 청년이나 요즘에 탈가정 청년까지 이러한 취약 대상의 청년들 대상으로 한 정책을 사업들을 좀 집중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선택지가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리고 사실 센터가 할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에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원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한계가 존재를 하고 청년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면 거의 80% 그 많은 숫자들이 여성이시면서 나이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신 분들이 다수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지리적인 위치들 때문에 사실 뭐 자치구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동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도 모두를 다 커버한다라고 말하기엔 사실 쉽지는 않은 것들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경로만 조금 달리하면 좀 다른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저희가 복지기관들이나 혹은 뭐 가족센터 혹은 뭐 상담센터나 주거센터들과 연계해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일상적인 경로에서 만나지 못했던 청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랬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년센터가 뭔가 지역 안에서 확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발선이자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는 복잡하고 무척 다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취업이나 창업이나 마음이나 건강이나 뭐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하나의 센터가 담당하고 뭔가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자원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이런 해결에 대한 물꼬라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표가 있을 텐데, 네. 여기 보이시는 내용이 저희가 서울청년센터 마포가 그동안 연계에 맺어왔던 여러 기관들인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들은 모두 다 청년 당사자를 위한 기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의 범위 안에서의 청년들을 품고 있는 대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자원들이 모였을 때 사실 우선적인 것은 청년센터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나 필요들을 이러한 자원들과 연계를 통해서 해소의 자원들로 제공해드리거나 뭐 단순히 정보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연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관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두들이 사실 청년 정책 혹은 지원 자원의 생산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센터로 또 몸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또 주거에 대한 문제들은 주거 상담센터로 연계했을 때 사실 그 각각의 기관들이 하는 역할에서 본인들의 필요들도 충족받을 수 있는 연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뭐 게이트웨이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계망들이 있을 때 정책 상담을 통해서 뭔가 필요들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뭐 저활력 상태시거나 미취업 상태이셨는데 저희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시게 되고 활력을 찾으시고 뭐 주거나 여러 자원들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연계로 일어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 청년센터를 통한 연계의 고리에서 발생되는 결과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 제언을 드린다면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좀 연동성이 있지만 사실 저희의 힘만 당연히 안 됩니다. 자치구랑 청년센터 그리고 나와 있는 지원 자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지만 또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을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하지만 각각의 자원과 각각의 전략들로 일을 수행하다 보면 분절적이라는 말들이 또 왜 저기 저걸 하고 있지?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데? 라는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구상들을 자연스럽게 떠올 수밖에 없는데 뭐 일례로 저희 뭐 자치구에
제가 연초에 찾아갔을 때 제가 모르는 사업을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저거 저한테 포스터 주시면 게시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갖고 와서 게시한 적도 있는데 뭐 물론 사실은 그런 센터에 대한 활용들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뭐 해프닝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할 여지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나 서울시나 자치구의 사업적 기조들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또 일방향성들로 맞춰줄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정책 대상에 대한 범위들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지역 안의 청년들을 누구에게 다가설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사실 자원적인 충돌이 아니라 자원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것들이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말 그 효용성이라는 것들 그 정과 비교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뭐 확신에 차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뭐 사실 자치구의 담당 주무관님들도 새로 부임들을 하십니다. 뭐 이제 1년 차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1개월 차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센터에 대한 활용들을 잘 하시고 계실까라고 여쭌다면 뭐 시간이 쌓이면 이 센터가 여기까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청년센터 사용 설명서 같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 센터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먼저 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 나름의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작은 팀 단위 조직들을 혼자서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센터는 안 그래도 뭐 6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하시고 구상하시는 구책 사업들을 좀 더 센터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자 바람이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청년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정형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심장이 있으면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결국에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가 정책의 언어로 되게 어려운 말을 하면서 정책 성과 평가를 하고 각각의 거버넌스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청년 당사자들에게 보이는 청년 정책은 청년 센터를 통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센터의 연결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을 길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그냥 한 말씀만 더 좀 드리자면 사실 청년 정책의 체감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근데 저는 그 체감도가 가장 빠르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 누구나 내가 사는 동네에 언제든 갈 수 있고 언제든 누군가에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이제 센터가 생기니까 내외부적인 요구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주신 의견 잘 담아서 앞으로 추진책에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신소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네,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서울광역청년센터 센터장 신소미입니다. 최근에 이 이슈 포럼을 준비하고 또 저희가 이슈 포럼 2번째를 또 맞이하면서 참 많은 고민과 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연구원 포럼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지금 청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정부에서도 청년 정책 그 과제들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조만간 이제 청년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이슈 포럼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고민해보고 또 우리 청년센터 그리고 광역청년센터의 성과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또 공부하고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희 센터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먼저 자랑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성과를 좀 저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수당과 그다음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같이 함께 수행하면서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삶의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그 현금을 넘어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본인의 진로를 고민하고 그리고 본인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더 체감하고 그것들을 인지하면서 청년들의 삶을 변화하는 데 저희가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대두됐고 특히 심리정서 지원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이라는 무거운 문턱 그리고 높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을 통해서 문턱 낮은 상담 정책, 공공 정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정말 많이 완화됐다라는 이제 연구 발표라던가 성과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센터가 서울시와 함께 청년 정책을 수행하면서 저희 지금 16개 서울 청년센터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1개가 더 늘어나서 17개가 되어질 텐데 이 서울 청년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될 텐데 네,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기초센터와 청년정책을 연결하고 그리고 성과평가나 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그 정책의 격차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들도 사실 센터 내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사실 많은 볼멘 소리도 듣지만 그 우수 사례들을 좀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사회 안전망이라는 거를 23년도에 구축하면서 민관학 협력 체계를 좀 구축했다라는 것도 저희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정책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학 협력을 통해서 메꿔나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3가지 성과를 정리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지금 잘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6년도 이제 또 앞서 이제 나갈 그 청년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치구 간의 역량들도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것들은 뭐 행정기관만 움직여서 될 일도 아니고 청년들만 또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역할을 광역청년센터와 청년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자치구의 맞춤형으로 협력 구조를 좀 정교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정책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청년 정책을 고민할 때, 설계할 때 그 자치구의 특성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진로나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뭐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설계되고 또 뭔가 고립운둔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복지와 그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청년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을 자치구 내에서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처럼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좀 받아서 가공하고 또 그것들을 좀 확산시켜서 저희들이 그 자치구에 좀 제공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게 이제 데이터 활용 사업안인데요. 이것들을 좀 활용해서 보시면 현장에서 모은 데이터를 단순히 집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데이터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광역청년센터 안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 청년수당이라던가 마음건강 사업들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각각의 자치구만의 특성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자치구마다 제공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조금 더 청년들의 가다할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을 설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자치구와 함께 연동하거나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들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그 사회 안전망 고도화인데요. 사실 이제 이름을 저희가 좀 바꿨어요. 업데이트를 시켜서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정책 연계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한층 진화를 했는데요. 2024년도에 청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재 115개의 기관들과 함께 청년 정책을 청년들에게 촘촘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사실 안 발생할 수는 없는데 이 사각지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관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것들이 25년도에 이제 청년 정책 연계망으로 새롭게 진화하면서 앞으로 더 촘촘하게 청년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모아서 현재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포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셨고 각각의 센터에서도 지금 이미 많은 안전망들을 구축해서 센터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런 모델들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청년들이 이 사회 안전망 안으로 정책 연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자치구를 에서도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청년센터와 광역청년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자치구에 계신 이제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와주셨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확산되어지고 그 자치구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서울시와 함께 그리고 자치구 청년센터들과 함께 열심히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데이터도 분석해서 가공해서 전달해드리면서 청년 정책들이 청년 안에서 잘 꼽혀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저희도 성장할 거고요. 자치구도 성장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장해서 모두가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동맥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계시는 광역청년센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제 살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자치구 현장에서 찾은 청년정책 발전 방향입니다. 근데 이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다짐을 안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이정옥 교수님께서는 자치구의 관점에서 이제 서울시 청년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숙제를 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의 청년은 마치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거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워낙에 큰 그 한국의 수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청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이질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 정책이 발전할수록 지역 차원에서의 그리고 이제 서울 차원에서도 자치구 단위에서의 청년 정책을 진지하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동안의 성과들을 충분히 내셨지만 이제 서울시와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플로어에서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션이 정말 메인 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분들이 제안해주신 연구들에 대한 결과가 이제 논의되는 자리가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청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발표해주신 이정훈 교수님, 토론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패널과 좌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 정책에 직면한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청년 정책의 청사진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현장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1부 순서를 마친 다음 참여자분들 간의 네트워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서울 청년 이슈 리서치 조사 결과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현장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낸 생생한 조사 결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